내 주변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곁에만 있어도 그냥 좋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나한테 아무런 불편도 단 한 번의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그냥 불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극단적으로 선을 이렇게 긋고요. 어느 순간엔 오래된 법과도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답이 쉬워요. 나와 잘 맞는 성격보다 나와 잘 맞지 않는 그런 상극인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자유칸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일종의 매력살들이 있어요.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 살을 가지고 있으면 바람둥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런 살이 있긴 해요. 도화살보다 강한 함지살이라는 게 있어요. 일명 음란, 풍류살이라고도 하는데 사주에 함지살이 있는 사람은 천부적으로 애교가 많고 교태를 잘 부리면서 성적 매력을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12지간 띠들 중에 이성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띠가 토끼띠이기 때문이에요. 토끼띠는 남녀노소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도화를 가지고 태어난 특징이 있어요. 주위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재주가 있고요. 눈에 확 튀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토끼띠 성격의 장단점과 궁합 잘 맞는 띠, 상극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항상 토끼띠를 이야기할 때 이런 사자성어를 써요. 교토삼굴. 꽤 많은 토끼가 굴을 3개나 파놓아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토끼는요, 집이 하나가 아니에요. 토끼가 두더지처럼 땅을 잘 파는 거 모르시죠? 땅 잘 파요. 그래서 한 개도 아니고요, 3개의 굴, 3개의 집을 준비하고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그렇게 위험을 준비하기에 토끼띠는 직관력, 정보 수집 능력이 다른 띠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토끼생들은요, 제가 지금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서 본인의 성향을 다시 한번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오행으로 풀어드리면 토끼는 음의 기운을 지닌 나무예요. 바로 앞에 태어난 호랑이띠는 오행 중 양의 기운을 지닌 큰 나무였다면 토끼는 작은 나무, 화초동굴 식물입니다. 자, 대충 그려볼게요.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포위하듯 기생하며 자라나는 화초덩굴. 호랑이와 토끼를 비교해드리면 호랑이는 큰 뜻의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기에 모든 액션들이 크고요, 대범하다 하지만 그만큼 실패를 했을 때 리스크도 크고 적들도 주변에 참 많아요. 그에 반면 토끼는요, 남들이 보았을 때 좀 비겁해 보여요. 뭔가를 자꾸 겁을 먹고 재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한 발 뒤에서 토끼띠 행동을 보잖아요. 참 적절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띠에 비해 토끼띠는 인생의 굴곡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토끼띠의 비범한 능력이라는 거죠. 무슨 굴을 파, 무슨 집이 3개야 라고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띠들 중에 비자금 있잖아요. 용돈을 몰래 숨겨놓거나 뭐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돈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는 토끼띠가 가장 잘 만든다는 거죠. 요게 또 있고 요게 잘못돼도 저게 있다, 이렇게 이만큼 위험한 거에 대한 능력을 끝의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토끼띠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단점으로 잠깐 브레이크를 좀 걸자면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요. 토끼띠가 곧잘 우울해지는 성격의 소유자인데 그럴 때면 이 토끼띠들은 주위 사람들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주변에서 눈치를 오히려 보게 되는 거죠. 이거 고쳐야 돼요. 본인이 기분이 처지면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그 상황을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사실 2025년도 이 부분이 토끼띠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 좀 고치셔야 돼요. 토끼띠들은 다 아시겠지만 2025년은 삼재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삼재 해가 시작되면 생각보다 답답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영상 좀 끝까지 봐주시고 2025년을 조금씩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재해를 맞이하기 전에 댓글에 토끼띠들은 서로에게 격려글이나 힘내 뭐 이런 배려의 글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왜냐면요, 남을 배려하는 기운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그게 더 큰 행운으로 오랜 시간 내 곁에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뭐 돈 들거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부자유칸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예요. 토끼생이 뱀띠해를 맞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뭔가 한 번에 잘 풀리지가 않는 해예요. 노력을 해도 내가 생각한 만큼의 진척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해이고요. 도처의 어려움에 봉착할지 모릅니다. 현 위치를 공고히 하거나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기에 이사나 직장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요. 계획이 없는 돈을 지출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플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2025년에 토끼생은 이 성격을 고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토끼띠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겉으로는 무관심한 행동을 취하지만 사실은 그게 비판에 많은 신경을 쓰고 겁을 내는 거예요.
부딪히지 말고 피하자라고 지금껏 마음을 먹었다면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순간이 바로 2025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 토끼띠 운세를 한번 월별로 정리를 해드리면 1월에서 2월은요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고요. 3월에서 4월은 계획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재물운의 상승기입니다. 5월에서 6월은요 금전거래 구설수가 있거나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하는 달이 오고요. 7월에서 8월은 몸이 힘들거나 좀 지쳐 있어요. 건강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9월에서 10월은 새로운 기회를 봉착하게 됩니다.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와요. 11월에서 12월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안정기에 돌아오기 때문에 말대로 안정화됐다. 2025년 토끼생은 직장에서 승진이나 부서 이동 등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6월과 11월에 특히 경력 상승의 기회가 찾아올 예정이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5월과 9월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거나 파트너십 기회를 접하실 수가 있어요. 토끼생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온화하고 친절합니다. 토끼생들은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교적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요.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능숙합니다. 세 번째, 창의적입니다. 창의력이 풍부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경우가 많고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독창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네 번째, 신중함.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상황을 잘 분석한 후에 행동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이 풍부하고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때때로 감정적으로 상처받기도 쉬워요. 여섯 번째, 시기와 인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원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일곱 번째, 평화지향적. 갈등은 싫어하고요. 평화를 중시하는 성격인데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격 특성들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다른 띠와의 조합이나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영향을 조금씩 받기는 해요. 을사년 토끼띠 사주의 전반적 총운을 정리하면은 2025년 토끼띠는 변화 그리고 도전이 많은 한 해를 맞이합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활발한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큰 기회나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운의 기운을 좀 보게 되면요, 상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지출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함부로 막 쓰시면 안 돼요. 4월과 9월에 특히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 거래나 자금 운용 결정 시 4월 초순이 유리한 시기이고요. 사업자들은 사업자 변경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사업을 다시 뭔가를 넓히거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4월달 시기가 괜찮다는 거죠. 9월에는 새로운 재테크 기회를 접할 수는 있지만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실 거고요. 2025년 토끼띠의 애정운은 매우 밝아요. 특히 미혼인 토끼띠는 봄과 가을에 의미 있는 만남이 예상되고요. 기혼자는 배우자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2025년 토끼띠가 무조건 함께해야 하는 띠 첫 번째는 토끼띠와 양띠입니다. 토끼띠와 양띠의 궁합 기본 분석을 좀 보게 되면요,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주로 가지고 있어 온화하고 유연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적응력이 좋습니다. 양띠는 토의 기운을 주로 가지고 있고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성향으로 포근하고 수용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양띠는 일반적으로 배려심이 강하고 조화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두 띠의 궁합은 목과 토의 상생 관계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목은 토를 살리는 기운이고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2025년의 영향과 명리적인 궁합 해석을 하게 되면은 2025년 을사년이므로 토끼띠에게는 자기 기운이 강화되는 해인데요. 이는 토끼띠에게 있어서 자기 표현력과 확장력이 커지고 도전적인 기회가 열리는 그런 한 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띠에게는 미토가 더 강조되면서 본연의 기운인 토의 안정성과 수용력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은 양띠에게도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기운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는 그런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둘의 관계와 성장 포인트를 보게 되면요, 목의 기운을 가진 토끼띠는 활발하게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양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극을 주면서 양띠가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의 기운을 가진 양띠는요, 토끼띠의 활동적인 성향을 안정감 있게 지지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토끼띠가 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서로를 보완하는 궁합으로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토끼띠가 무조건 함께 해야 하는 띠 3개 중 두 번째는요, 토끼띠와 돼지띠입니다. 토끼띠와 돼지띠의 기본 성격을 좀 비교하면요, 토끼띠는 주로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성향이 강하고요, 토끼띠 사람들은 대체로 조화롭고 평화로운 환경을 선호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드럽게 소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관력이 뛰어나고요, 남의 감정을 잘 읽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아요. 돼지띠는요, 솔직하고 정직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돼지띠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고 타인에게도 호의적이기 때문에 사교적인 면이 두드러집니다. 현실적이면서도 관대하고 물질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끼띠와 돼지띠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요, 상호 보완적인 오행이에요. 토끼띠의 목과 돼지띠의 수는 상생관계로 돼지띠의 에너지가 토끼띠에게 안정감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듯 돼지띠는 토끼띠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토끼띠는 돼지띠에게 생기를 주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돼지띠의 온화하고 포용력 있는 성격이 토끼띠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이는 감정이 풍부한 토끼띠가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 토끼띠는 돼지띠에게 따뜻한 감성을 더해주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생활 및 가치관에서 조화인데요, 토끼띠와 돼지띠는 현실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면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궁합을 갖고 있어요. 함께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토끼띠의 세심함이 돼지띠에게 안정을 주고요, 돼지띠의 여유로움이 토끼띠에게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서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토끼띠가 종종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데, 돼지띠는 다소 느긋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서로 다른 속도로 인해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이 생기더라도 돼지띠의 포용력과 토끼띠의 사려 깊은 성향으로 문제를 잘 해결나갈 수가 있어요. 종합적인 걸 보게 되면요, 토끼띠와 돼지띠의 궁합은 상생하는 오행의 조화로 인해서 매우 긍정적인 궁합으로 평가가 됩니다. 2025년 토끼띠가 무조건 함께 해야 하는 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토끼띠와 개띠입니다. 2025년에는 을사년으로 토끼띠와 개띠의 궁합은 일반적으로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 두 띠는 서로의 성향을 보완하고 서로를 잘 이해하는 궁합으로 간주가 됩니다. 특히 개띠는 토끼띠의 신중하고 섬세한 성향을 안정시켜주고요, 토끼띠는 개띠의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성향을 존중합니다. 첫 번째, 토끼띠와 개띠의 오행 관계를 보게 되면요, 오행으로 보면 토끼띠는 나무의 기운을 지니고 있고 개띠는 흙의 기운을 가집니다. 목은 토를 지지하고요, 보호하는 속성이 있고 토끼띠의 나무 기운이 개띠의 흙 기운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로 상생의 관계를 이루면서 안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격적 조화를 좀 보게 되면요, 토끼띠는 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중시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개띠는 신뢰와 의리를 중요시하고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개띠의 충성심과 솔직한 성향은 토끼띠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토끼띠의 부드러움과 감성은 개띠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토끼띠와 개띠가 연애를 한다면 서로를 지지하면서 감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요, 개띠는 토끼띠의 예민함과 섬세함을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토끼띠는 개띠의 성실함과 배려에 큰 만족감을 느낄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도 좋은 궁합입니다. 개띠는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토끼띠는 섬세하고 조화로운 가정을 꾸릴 거예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할 점은요, 두 띠 모두 부드럽고 온화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오해가 쌓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대화와 신뢰가 중요합니다. 2025년 을사년에 토끼띠가 체크할 사항과 주의할 내용을 명리학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025년은 을사년으로 간지로 보면 을목과 사화가 결합한 해예요. 이 해는 토끼띠의 기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명리학적으로 토끼띠가 체크할 사항과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토끼띠는 묘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2025년은 을목이 천간으로 나타납니다. 을목은 묘목과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더 연약한 목의 기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도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감정적이 되기가 쉬워요. 이런 해에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이상을 향해 나아가되 감정 조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을사년의 사화와의 충돌은
사화는 불의 기운이 강한 것으로 이는 토끼띠의 묘목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 목을 태우거나 소진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해에는 건강이 다소 불안정할 수가 있고요.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휴식을 통해서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와 소통의 주의점이 있는데요. 사화는 타인의 기대나 요구가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을사년에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릴 수가 있고 감정적으로 소모되기 쉬운 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을목과 사화가 함께 있는 해는 신경이 좀 예민해지고요. 실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동적인 결정이나 발언을 피하고 신중하게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 그리고 재정 관리를 보게 되면요. 을사년의 에너지는 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재물 관리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감정적인 소비를 좀 피하시고 목표 지향적인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유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을목의 기운이 흐르는 해에는 자기 개발과 공부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이나 자격증 취득 등에 도전하기도 좋고요.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쌓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이후에 기회와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인 걸 요약을 하면요. 2025년 을사년의 토끼띠는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 놓이게 되어서 감정 조절과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을 좀 써야 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신중한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재정 관리에는요. 절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기 성장에 집중해 나가는 그런 한 해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은 토끼띠에게 삼재가 드는 해예요. 특히 건강과 재물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투자나 큰 지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시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삼재는 단지 하나의 주기일 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믿음에서 좋은 궁합은 시작도 되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다음에 토끼생들에게 더욱 도움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